안녕하세요. BTBS의 제입니다. 오늘은 엑셀러레이티드 대출 상한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위클리 바이 위클리, 먼슬리의 차이점을 이해하셨다면 은행마다 부르는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늘 있는 엑셀러레이트 바이 위클리, 위클리는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번 영상에서 사용했던 그 예제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먼슬리의 대출 상한 금액이 2,587.13불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엑셀러레이티드 바이위클리의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먼슬리 금액에서 바이위클리의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합니다. 바로 먼슬리의 금액을 그냥 반으로 뚝 나누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산된 1,293.57불 중 일반 바이위클리의 금액 1,193.53불을 뺀 나머지인 100.04불은 원금을 갚는 데 바로 사용이 됩니다. 엑셀러레이티드 대출 상한의 컨셉이 좀 느낌이 오시나요? 그럼 이번엔 엑셀러레이티드 위클리를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보죠. 엑셀러레이티드 위클리로 내야 하는 금액은 엑셀러레이티드 바이위클리의 금액을 반으로 나누면 됩니다. 여기서 위클리 대출 상한 금액을 뺀 나머지인 약 50불은 엑셀러레이티드 바이위클리와 동일하게 원금을 갚는 데 사용이 되는 겁니다. 한 달로 계산해 보면 엑셀러레이티드 바이위클리와 위클리로 내는 금액은 동일하고 일반적인 바이위클리와 위클리와 비교해 보면 약 200불 정도 추가 납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추가 납입을 하게 되면 대출 상한 기간이 25년에서 약 2에서 3년이 더 짧아지게 되는 겁니다. 즉 25년을 갚아야 할 돈을 약 22.7년 만에 다 갚게 되는 방식이죠. 너무 빠르게 설명하였나요? 그럼 이제 더 정확하게 아모타이제이션 계산기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기 링크는 설명란에 올려놓을 테니 한번 직접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기에는 보험료를 따로 넣는 부분이 없어서 대출 보험료까지 합산한 금액인 61만 1,600불을 그냥 모기지 원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저번 시간에서 가장 많이 이자액을 줄일 수 있었던 위클리로 대출 상한 기간이 얼마나 많이 줄어드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크지 않은 금액인 492.52불이 25년에 걸쳐 줄어들기 때문에 여전히 대출금은 25년 동안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엑셀러레이티드 바이위클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이자가 많이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바이위클리와의 차이는 약 17,097불입니다. 그렇다면 위클리와 엑셀러레이티드 위클리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엑셀러레이티드 위클리의 이자는 약 146,855.54불로서 일반 위클리와 비교해보면 17,131.28불이 세이빙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줄어든 이자 금액은 대출 상한 기간이 줄어듦에 따라 세이빙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출 상한 기간 테이블을 보면 이렇게 엑셀러레이티드 상한 주기를 선택했을 경우 22.7개월 만에 밸런스가 즉 남은 원금이 0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엑셀러레이티드 위클리와 엑셀러레이티드 바이위클리의 이자 금액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두 대출 방식도 내는 돈은 정확하게 똑같지만 25년 상한 기간 동안 약 181불이 차이가 나고 5년 계약 기간 동안에는 약 36불이 세이빙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매달 내는 돈을 약 200불 정도 높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매달 고정 지출이 큰 캐나다에서는 그게 더 쉽지 않죠. 그러나 보통 이민자들이 이민을 왔을 때의 나이가 조금 높기 때문에 자신이 일을 해서 돈을 최대한 많이 벌 수 있는 그 시점에 조금 더 대출금을 많이 갚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은 역시 여러분의 몫이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출금은 매번 갚아나가고 있는데 왜 매달 내는 돈은 줄어들지 않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